라인 시작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제물 하단에 보면 40,4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0,45 쓰고 엔터.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따라하다가 놓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190mm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골뱅이. 자, 이렇게 가는 건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190 쉼표. 자, 수평이니까 y는 0.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수직이니까 x는 0, y는 선의 길이 130. 그대로 입력합니다. 골뱅이 0,130.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130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90이 되는군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90인데 y는 수평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골뱅이 마이너스 190, 0 그리고 엔터. 자, 지금부터 뭐가 되냐면 이 선의 길이들이 각각 1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다 10mm씩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선의 길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y가 마이너스 120. 이 과제물은 수직과 수평입니다. 수직과 수평이니까 수평선을 그릴 땐 y가 0, 수직선을 그릴 땐 x가 0이 되겠죠. 자,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자, 190에서 10을 빼야 되겠죠. 180, 0. 그 다음 120에서 10을 뺍니다. 0, 110. 골뱅이 마이너스 170, 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이해되시나요? 네. 골뱅이 160, 0. 골뱅이 0, 90. 골뱅이 마이너스 150, 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 0. 골뱅이 0, 70. 골뱅이 마이너스 130, 0.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 0. 골뱅이 0, 50. 골뱅이 마이너스 110, 0. 골뱅이 0, 마이너스 40. 골뱅이 100, 0. 골뱅이 0, 30. 골뱅이 마이너스 9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80, 0. 골뱅이 0, 10. 골뱅이 마이너스 70, 0.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죠? 여기서 엔터. 자,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얘를 많이 그려서 셈이 빠를까요? 아니면 뭔가 컨닝을 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줄이잖아요. 세 줄에서 네 줄이잖아요. 그 위에 값이 나와요. 보세요. 이거에 대한 값이 여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값이 여기고 컨닝한 거예요. 커맨드 라인을 제가 세 줄에서 네 줄 놓으라 그랬죠. 엊그저께 첫 시간에. 네, 저거 보고 한 거예요. 저 지금 커맨드 라인이 세 줄이잖아요. 커맨드 라인의 세 줄, 내가 작업하는 줄 한 줄, 총 네 줄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거 보고 작업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열심히 바꾸고 마이너스 10씩 계속 뺀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일명 이걸 야매라고 부릅니다. 야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상적인 아닌 좀 비정상적인 루트를 따라 만드는 걸 야매라고 하죠. 자, 보세요. 라인이라는 명령을 눌렀고요.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커서의 방향 보이시나요? 네. 이 커서의 방향으로 100mm 선을 그리세요. 100mm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커서의 방향으로 200mm짜리 선을 그리세요. 이렇게요.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 됩니다. 정식 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이곳에다가 정식 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좌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선의 길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 커서를 통과하는 이 점에서부터 이 커서를 통과하는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150 그러면 저 커서의 방향으로 150mm짜리 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래 보시면 얘요. 아이콘, 바닥에 아이콘 보면 이렇게 각도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파랗게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폴라 트래킹. 요거 갖다 대면 이렇게 떠요. 폴라 트래킹이라고 뜹니다. 단축키는 F10키입니다. F10키를 누르면 폴라 트래킹 온 오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폴라 트래킹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폴라 트래킹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누르면 각도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몇 도로 되어 있나요? 저는 45도로 맞춰 놓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그 다음에 215도인가요? 네, 215도, 270도, 300 네, 몇 도 이렇게 알아서 추적하라는 얘기입니다. 45도를 알아서 추적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30을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를 알아서 추적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라인 그리고 커서를 0도에 가깝게 되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추적기입니다. 자, 이걸 끄면 자,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0도 선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0도 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0도 선처럼 보여요. 자, 겉보기에는 90도 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조금 틀어져 있어도 이건 0도 선이 맞습니다. 왜요? 캐드가 추적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캐드가 추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45도가 되면 이렇게 45도를 추적합니다. 90도를 놓으면 90도가 추적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135도, 180도, 225도, 270도, 그 다음 315도, 이렇게. 지금 현재 45도를 체크해 놨으니까 45도 단위로 추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제물은 0도하고 90도죠.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190 엔터, 130 엔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190 엔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선의 길이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이 각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120도 아니 120
그 다음에 여긴 180이죠? 그 다음엔 110이죠? 그 다음엔 170이죠? 그 다음엔 100이죠? 자, 어떤가요? 상대 좌표가 무색하리만큼 쉬워졌죠. 그런데 대각선으로 그리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선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각선은 상대 좌표 쓰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 좌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두 가지 같이 해보시죠. 라인, 이거 라인 절대좌표 20,20 그 다음에 골뱅이 57,0 골뱅이 0,122 골뱅이 마이너스 57,0 골뱅이 0, 마이너스 57 골뱅이 122,0 골뱅이 0,57 골뱅이 마이너스 57,0 골뱅이 0, 마이너스 122 골뱅이 57,0 골뱅이 0,57 골뱅이 마이너스 122,0 마지막은 클로즈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집니다. 근데 선의 길이가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57짜리 하나, 122짜리 하나, 딱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얼마가 빠진 거예요? 14가 빠진 거죠. 57에서 여기 7mm, 7mm, 14를 뺀 거 하나, 그 다음 122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14를 뺀 값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57 빼기 14, 43이네요. 43짜리 하나, 그 다음 122 빼기 14, 네, 108이네요. 108짜리 하나.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라인 27,27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43 108 43 108 43 108 마지막은 클로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상대 극좌표입니다. 자, 상대 극좌표는 조금 특이해요. 자, 뭐가 다르느냐? 자, 상대 좌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골뱅이 쓰고 선의 길이와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각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거죠. 골뱅이 거리,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로 풀었을 수 있어요. 선의 거리와 그리고 선이 그려지는 방향 이런 뜻입니다. 그 방향을 각도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상대 좌표는 x와 y를 쉼표로 찍었죠. 근데 상대 극좌표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저 아이콘 기호로 사용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키보드를 가만히 보세요. 쉼표하고 얘하고 같은 키입니다. 맞습니까? 쉬프트 쉼표예요. 근데 종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골뱅이 방향, 아이고, 그리고 거리,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이겁니다. 오토캐드는 영어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다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 어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요? 내지는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방향이 먼저 나옵니다. 이쪽으로 2km만 가세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물론 택시 타고 가면 돼요. 버스 타세요. 그럼 돼요. 근데 버스나 택시가 좀 애매한 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쪽으로 2블럭만 가시면 돼요. 뭐 이쪽으로 1블럭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은 방향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거죠. 방향 먼저 쓰는 게 익숙하니까 방향 쓰고 오른쪽 화살표 쓰고, 아니 왼쪽 화살표죠. 왼쪽 화살표 쓰고 거리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안 돼요. 이걸 개발한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철저하게 영어권에서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동양권은 신경도 안 쓰고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반드시 거리,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 쓰고 방향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 또는 각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각도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전부 다 각도계를 쓰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각도계를 쓰셨어요.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긴 거 다 쓰셨죠? 그리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럼 90도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쪽은 180도고요. 이쪽은 270도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운터 클락 와이즈.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클락 와이즈는 시계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CW는 시계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70도 대신에 똑같은 말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80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70도가 될 겁니다. 왜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저는 셈을 참 못해요. 그래서 저는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이제 길이를 먼저 쓰니까 길이 나와 있어요. 뭐만 따지면 돼요? 방향만 따지면 돼요. 자, 보시죠. 라인 시작점은 아무데나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처음엔 이렇게 0도로 그릴 겁니다. 자, 골뱅이 100,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그리고 엔터. 선 그려진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90도죠. 그죠? 이 모서리가 직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90도예요. 골뱅이 100, 오른쪽이 더 크다 90도. 자, 이때 여기가 0도입니다. 0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좌표예요.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원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즉 여기 있던 이 원점이 1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때 영도는 안 바뀌어요. 영도는 안 바뀝니다. 항상 수평 3시 방향이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는 거죠.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 자, 이번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270도겠죠. 다시 봅니다. 골뱅이 100만큼 270도. 아이고. 맞습니까? 언두. 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맞나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거죠.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플러스 270도,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90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간혹 가다가 들어오는 정말 간혹 가다가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 100만큼 45도. 자, 이렇게 하고 물어봅니다. 왜 저 끝까지 안 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대각선은 더 긴 거죠. 맞습니까? 그죠? 대각선은 더 길어요. 우리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1대1대 루트 2, 뭐 3대 4대 5 이런 거 배웠어요. 네, 즉 얘는 루트 100인 거죠. 아니, 루트 100인가요? 루트 200인가요? 1대1대 루트 2니까 네, 루트 200이네요. 더 긴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잊어버린 거죠. 선생님 100이면 저기 끝까지 가야죠 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로 계세요. 그래서 맨날 얘기합니다. 이거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대각선 저 끝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공부했어요. 상대좌표 골뱅이 100, 100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상대좌표 써야 되는 거예요. 상대 극좌표 가지고 모두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상대좌표 가지고 모두 다 해결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최소 중학교 수학은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 상식으로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 평행선, 영원히 만나지 않는 나란한 두 개의 선을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기차 선로가 평행선인 거죠. 네, 수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만나는 선. 두 개의 선이 서로 90도가 되어 만나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수선, 수직선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은 이렇게 수선으로 거리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부분, 요 부분, 요 6개, 아니 3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확대를 조금만 해볼까요? 서로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각은 등각입니다. 서로 각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꼭지가 서로 맞대어져 있다. 그래서 맞꼭지각. 이거는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각도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도 어떻게 되나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도죠. 그러니까
얘와 위쪽에 있는 각과 아래쪽에 있는 각도가 또 등각이 됩니다. 이게 막곡지각의 특성이고, 자, 동위각입니다. 위상이 같은 각도. 자, 이렇게 두 개의 나란한 수평선, 두 개의 수평선을 2등분했을 때, 그러면 서로 이쪽에 있는 각도와 이쪽에 있는 각도가 등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저도 설명을 못해요. 저도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뭐 선생님이 이러해서 같애라고 알려주셨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와 이렇게가 서로 마주보는 막곡지각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엇각이라고 나와 있죠.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을 똑같이 2등분했을 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엇갈린 각도 등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곡지각과 엇각과 이렇게 네 개의 각은 등각이 되겠군요. 또 이 각과 이 각과 이렇게 네 개의 각도가 또 똑같은 각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은 이 엇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엇각에 대한 개념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막곡지각이 뭐냐, 엇각이 뭐냐, 수선이 뭐냐, 이거죠. 자, 제가 똑같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삼각형이에요. 자, 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100만큼 0도 방향입니다. 자, 선이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꼭지점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0도입니다. 여기는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자, 우리 삼각형의 내각은 알아요.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평은 몇 도일까요? 수평선은 180도죠. 맞습니까? 네. 180도에서 60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요? 12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뱅이 100만큼 120도 방향. 맞습니까? 자, 원점이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행인 건 여기와 여기가 등각이 되는 거죠. 같은 각도가 됩니다. 여기가 180도예요.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도 60도죠. 엇각에 의해서. 그럼 여기 60도입니다. 다행히 여기도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예요. 플러스 240도, 마이너스 120도. 맞습니까? 자, 100만큼 240도 혹은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혹은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아, 육각형도 하겠구나. 자, 저는 오각형까지만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칠각형은 소수점이 나와서 안 돼요. 못 그립니다. 근데 6, 8, 9, 10은 소수점이 안 나와요. 여기 36번 과제물이 36번 게시물이 정오각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왼쪽 하단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얘는 0도입니다. 그런데 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왜 72도고 여기가 왜 108도일까요? 이게 왜 72도고 왜 108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각도는 우리가 이거 구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누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생이 한 명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초등학교 때 했다고. 360도에서 모서리 개수로 나누랍니다. 오각형이니까 5로 나누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 각도가 나온답니다. 360도에서 모서리 개수를 나누세요. 그러면 5, 7은 35, 5, 20. 그래서 72도가 나온 겁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 아까 120도 나왔죠? 자, 3으로 나눠 볼까요? 그러면 120도 맞습니까? 사각형은요? 4, 9, 36. 90도 맞죠? 네. 요 각도가, 여기 있는 요 각도가 360도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 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 108도가 된 이유는 수평선은 180도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72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108도가 나와요. 또 하나, 정다각형은 내각이 다 똑같습니다. 정다각형, 그러니까 정오각형, 정육각형의 내각은 즉 이 안쪽 각도 있죠? 얘가 다 똑같은 108도입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는 60도로 다 똑같았었습니다. 90도는 아니 사각형은 내각이 전부 다 90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오각형은 108도입니다. 한번 첫 번째 각을 계산하면 나머지 각도가 쭉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72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골뱅이 100 쓰고 72 하면 됩니다. 자, 원점이 일로 와요. 그러면 여기가 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2도예요. 자, 선은 수평선을 그리니까 여기가 72도. 억각에 의해서 72도가 나온 거죠. 그런데 내각이 108도잖아요. 108에서 72를 빼면 36도가 나옵니다. 나머지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면 이렇게 180도에서 36을 빼니까 나한테 원하는 각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44도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36도니까 억각에 의해서 똑같이 36도. 자, 그리고 대칭이니까 여기가 36도. 자, 180도에서 36을 더하니까 216도. 그래서 216도로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도 돼요. 108도에 36을 더하니까 신기하게 144도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44도 하셔도 돼요. 여기가 0도입니다. 36도, 36도. 억각에 의해서 이렇게 억각에 의해서 36도. 자, 108도죠? 빼니까 여기 72도죠? 네. 마이너스 72도. 이거 굳이 플러스로 돌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라인 100만큼 0도, 100만큼 72도, 100만큼 144도, 100만큼 마이너스 144도. 정다각형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72도. 그러면 이렇게 정오각형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정오각형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이렇게 4개를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전체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 트래킹 세팅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각도고, 십각형 같은 경우는 36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뉴 버튼을 누릅니다. 36도. 그럼 36도 하나 추가된 겁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긴 추가됐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45도가 있고 36도 있죠. 36도 체크합니다. 라인 100. 그 다음에 다시 100. 다시 100. 다시 100. 100. 100. 100. 십각형 된 거 맞습니까? 각도를 몰라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그러니까 각도를 넣어놓고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단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시청에 갈 겁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는 방법이요. 하나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일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첫 번째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걷다 뛸 수도 있고, 그 다음 버스 탈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이게 혼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는 많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쓰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천자문, 만자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천자문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자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CAD 명령어는 몇 개 없습니다. 대략 많이 쓰는 거 2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도면을 다 그려야 돼요. 오전반에 학생이 한 명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때 CAD를 배웠는데 여기서 일주일 배운 것만큼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여기서 일주일 배운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응용입니다.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선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그 다음 폴라 트래킹을 배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거 계속 응용해서 써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